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선이 있죠.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저질러가지고 넘은 거 어떡해요? 뭘 어떡합니까? 2024년도에 굉장히 좋은 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2024년도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선을 반드시 지키자.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위기의 경제시대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정말 챙겨야 할 건전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의 건전성을 반드시 챙겨야만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투자 유도의 여러 가지 사기 계정들 극성을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안 없어집니다. 끈질깁니다, 진짜. 바퀴벌레 같아요. 정말 현혹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씨가 지금 벌써 선을 넘었죠? 글씨가 선을 넘었는데, 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로 예상되는, 경제 위기가 가장 정점을 이룰 거라고 예상하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전성이죠. 이 건전성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운전할 때 중앙선 아니겠습니까? 이 중앙선 넘으면 큰일 납니다. 중앙선 넘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넘으면 안 되는 선인데 이 위기 시대에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의 건전성을 한번 오늘 다짐하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으면 안 되는 선, 건전성. 어떤 건전성이냐면 신체 질량 지수입니다. 신체 질량 지수가 뭐야? 라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BMI입니다. BMI.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체 질량 지수. 영어로는 Body Mass Index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키를 입력을 하고 1m 77, 체중 75kg. 네. 저를 실제로 만난 많은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키가 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럼 생각을 굉장히 키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는데 뭐 큰 키는 아니죠. 1m 80은 안 되니까. 어쨌든 1m 77에 75를 딱 입력하고 나이를 딱 입력을 하니까 나이를 입력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딱 봤더니 23.94 가로 열고 과체중이 나옵니다. 아하. 저도 과체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23.9kg가 과체중이란 뜻은 아니고 이게 BMI 지수가 23.9다라는 건데 BMI 지수는 18.5에서 23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과체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 범위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면 저는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선이 있죠. 요 선은 과체중이거든요. 요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과체중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초과됐느냐 보니까 3kg이 초과가 된 거예요. 3kg. 그러니까 저는 1m 77이면 72kg 정도가 정상 체중이 돼라는 이야기죠.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3kg 초과니까 저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3kg이 감량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막 감량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굳이 빼야 될까? 근데 아주 어쨌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도 비만인 분들이 있잖아요. 100%는 아닌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폭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엔겔 지수, 내년도 경제를 위해서든 우리의 몸을 위해서든 이 BMI 지수의 고도 비만, 과체중의 선은 넘지 말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혼쭐이 여러분들도 뭐 맨날 돈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만 돈줄남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요거 한번
시간이 날 때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만과 질병의 관계. 뭐 말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고혈압, 당뇨, 지방간, 동맥경화.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이 고혈압, 당뇨, 지방간, 동맥경화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암하고는 뭐 암에 좋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관계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식생활비도 증가시키면서 의료비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좀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식생활을 좀 개선을 해서 건강도 챙기고 비만 때문에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도 막아보자. 자, 식생활비의 증가는 현재 소비 증가고요. 의료비의 증가는 뭐 당장 병원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미래의 나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줄남이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건강을 챙기는 거는 미래의 소비를 줄이는 일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건강을 챙기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거예요. 경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을 챙깁니다. 건강하면 미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뭐냐? 두 번째도 BMI 지수인데 이거는 차질량 지수입니다. 자, 올해 돈줄남이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차질량 지수, BMI, 이것도 BMI인데 Blood Mass Index of Car. 그래서 자동차의 BMI 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차 지금 멋있네요. 이 차는 5,500에서 한 8,700 정도 되는 BMW인데 자,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6개월 소득분의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 가격이죠. 6개월 소득. 자, 6개월 소득이 예를 들면 이 지수를 딱 보여드리면 이 선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정상 범위는 1.5까지가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면은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자기 월급의 9개월 정도 되는 차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개월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계산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죠. 드디어 저도 차를 구입을 했는데 아반떼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반떼. 요거 색깔도 똑같아요. 지금 앞에 BMW 보여드렸던 요거하고 제 차인 색깔은 똑같죠. 아반떼와 BMW 색깔 똑같은데 요걸 렌트로 제가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요즘 차를 딱 타면 어떤 느낌이 되면 구루미를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차가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란 게 뭐 특별한 옵션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흔히 엉따라 그러죠. 엉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시트에서 에어컨도 나옵니다. 와, 이 옵션이 없는데도 이 정도가 기본으로 달려 나오고 차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깐 딴소리를 했는데 자, 6개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2,400이다. 그러니까 내가 월 소득 한 400만 원 정도 세후로 받는다 그러면 6개월 소득이 2,400 아닙니까? 그런데 요 아반떼 정도를 뽑았다. 아반떼 2,200만 원짜리 뽑았다. 그러면 이게 지수가 0.91이에요. 진짜 건전한 겁니다. 진짜 훌륭한 겁니다. 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1.5. 제가 항상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질러가지고 넘은 거 어떡해요? 멘토님. 뭘 어떡합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뭐 H사 자동차에서도 시작을 했고 KB에서도 뭐 시작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K 뭐 카도 있고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결심을 하시고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차 질량 지수. 지금 아직 차를 안 산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월 소득 넘을 때까지는 참아라. 400만 원 넘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걸어 다녀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400만 원 넘었는데 차를 안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간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야 된다면 이 차 질량 지수를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난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차를 보면서 우리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내용 BMI 지수를 보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안 타니까 괜찮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남친이나 여친이 BMI 지수가 1.5가 넘는다면, 2가 넘는다면, 여러분 배우자가
BMI 지수가 2가 넘는다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큰일이죠. 이거는 바로 미래에 결국 여러분들의 부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남친, 여친, 여러분 배우자도 챙겨주세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주변부터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BMI 지수가 1.5를 넘지 않도록 이 선은 절대 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선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이다라는 뉴스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죠? DSR이라는 걸 정리해드리면 DSR은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사람이 1년에 내는 원금과 이자가 자기 소득의 40%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제한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초부터는 아마 시행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을 때, 자, 무슨 금리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의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5%로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DSR이 문제가 안 돼. 지금 여태까지는 통과시켜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변동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산금리를 무조건 더해서 계산한다. 지금은 5%, 6%로 대출을 해주지만은 DSR 계산할 때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8%, 7%로 계산을 하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대출을 더 옥죄겠다.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말이죠. 고정금리 대출에는 해당이 안 되고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최근에 나오는 발표나 보도를 보면 혼합형,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 나중에 변동금리 바뀌는 대출까지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2024년도도 여전히 고금리거든요. 금리 인하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고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금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차입 질량 지수다라는 거죠. 차입 질량 지수. 좀 전에 말했던 차 질량 지수가 아닙니다. 차입 질량 지수입니다. 얘도 BMI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BMI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 블러프 매스 인덱스. 자, 그 다음에 차입 질량 지수의 BMI는 뭐냐? borrowing mass index입니다. borrowing이 대출이지 않습니까? 돈 빌려오는 거죠? 누군가한테 돈 빌려오는 거. borrowing mass index. 이것도 차입 질량 지수입니다. 자, 이 차입 질량 지수를 스트레스 DSR 시대에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무개념 중에 하나가 뭐다? 남의 돈을 빌려오고 이자만 생각하는 거다. 남의 돈을 빌려왔으면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에서 총 차입금 나누기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얘기하면 3개월 소득 분의 여러분들의 총 차입금. 자, 근데 이 총 차입금에서 뭐는 제외하냐면요. 주담대는 제외합니다. 주담대는 제외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할부나 마통, 신용대출은 포함합니다. 자, 계산을 하시기 좀 복잡하죠? 내 총차입금이라는 게 얼마냐면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인데 그중에서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은 빼고 할부 있죠? 여러분 지금 할부 해놓은 거 아직 할부금 안 갚은 거 있죠? 거기다 마통 있죠? 거기다 신용대출은 더해야 됩니다. 자, 요 대출을 더하면 나오는 게 차입금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렇게 돼야 됩니다. 1.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 자, 1.5, 0.3에서 1.5는 정상신용입니다. 정상신용. 근데 0.3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저신용이에요. 저신용. 0.3이 안 된다는 건 대출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대출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일단 신용은 낮다 이거예요. 신용 점수가 높진 않아요. 자, 정상신용은 0.3에서 1.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5가 넘으면 신용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고 2.0이 넘으면 신용 고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고 2.5가 넘으면 신용 초고 위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차입 질량 지수 BMI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남은 할부 금액도 모두 포함시키십시오. 두 번째, 전세금은 제외. 단
주거 비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월 소득의 15% 이내로 이사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은 설정 금액이 아닌 사용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놨는데 안 썼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쓴 금액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을 여러분들이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00만 원 정도가 내가 3개월 소득이다. 그럼 이분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정도 지금 신용대출과 마통이 있다. 그러면 지수가 1.1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BMI 지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켜야 될 선, 바로 여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새해에는 몸과 마음도 여러분의 경제도 건강한 한 해를 만드셔야 됩니다. 바로 이 건강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재무 건전성 세 가지 BMI 지수를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2024년도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선을 반드시 지키자. 우리의 인생에서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지켜야 할 선입니다.